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유명합니다. 아마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허구안을 뻥뻥 쏘고 있죠. 바로 그 이스칸데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의 원형, 그건 뭐냐? 그래서 부풀려진 세계 최강의 신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알아보겠는데요. 이 이스칸데르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알아보겠습니다. 공산권의 탄도미사일 대명사가 바로 스커드 미사일이었죠. 스커드 B, 스커드 C, 또 스커드 ER,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을 북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커드 미사일의 굉장히 공산권 많이 썼는데 그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료 그리고 산화제 주입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연료가 또 산화제가 너무나 강산성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 놓으면 이 내부가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이내에는 쏴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 동굴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꺼내와서 수직 기립을 해놓고, 그리고 이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40분 정도 연료 주입하는 시간에 적의 위성에 탐지가 될 수 있으니까 발사 기도가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기습 발사가 힘든 겁니다. 야, 발사 명령 내린 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쏘는 거야. 아니, 연료랑 산화제 주입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저거 좀 빨리 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럼 빨리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료를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소련의 교범에 보면 하나의 타겟에 6발을 동시에 쏴야 된다. 그 중에 그래서 하나는 정도는 이렇게 대충 얻어걸릴 수가 있으니까 6발 동시 타격, 이런 교범이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발사 플러스 정확도 좀 뛰어난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소련이 SS-21, SS-23 이런 거 만들었는데, SS-21은 워낙 단거리니까 빼고 SS-23이 스파이더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1979년도부터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하고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상, 즉 INF를 체결했죠. 그게 1987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의 사거리가 500km라고 했는데 이미 500km라고 발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NF는 500km에서 5,500km까지 지대지 무기를 폐기하는 거니까, 야, 이거 500km잖아. 이거 폐기해. 이렇게 해서 이 스파이더는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는 미사일이 뭐냐? 바로 아까 가지고 있었던 SS-21이었죠. 그런데 이 SS-21은 사거리가 90km, 그리고 개량형은 120km, 최종형은 185km. 아주 단거리죠, 요즘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느려봤자 185km밖에 안 나오는데 이딴 걸 어디다 써? 새로 개발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S-21 이거는 이제 닉네임이 토치카인데, 토치카 안 돼. 새 거 개발해. 자, 이렇게 되어서 INF 서명 다음 해에 시작된 신형 전술 탄도탄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역시 소련입니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죠. 그래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님이 세르게이 네포베디미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네포베디미는 정말 소련에서는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레나 시스템, 전차에 들어간 능동방어 시스템, 이것도 개발한 사람이고 아주 소련 방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인데, 자,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야, 너 저번에 OTR-23 그거 만들면서 준비했다는 그 개량형 설계도 아직 가지고 있자. 그 슬슬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서기장 동지, 작년에 레이건이랑 INF 서명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있는 물건도 폐기하는 마당에 색을 만드신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 동무 이거 참 공산주의자의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공산주의자는 거짓말 잘해야 한다는 레닌 동지 말씀 잊었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포베디미가, 그렇죠. 근데 이거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미국이나 나토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참 말 맞네.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무는 만들려면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시베리아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네포베디 겁이 덜컥 나서 아이고 조만간 설계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포베디미가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파이더는 500km라고 이미 선전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다 폐기하고, 그래서 500km 넘는 진짜 쓸만한 탄도미사일 가져와 라고 하고는, 그렇지만 500km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새로 만들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칸데르를 만들 회의를 하는데, 야, 기본적인 추진체 기술이 있으니까 유도 장치만 손 좀 보자. 일단 스파이더, 토치카 이런 거 만들면서 고체 연료, 단거리 고체 연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단거리 고체 연료 스파이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개량하자. 그래서 유도 장치를 좀 손봐서 정확도를 더 높이자. 그래서 유도 장치는 기존에는 뭐 관성항법 이런 거로만 날아가는데, 여기에다가 영상 대조 시스템이란 걸 집어넣어요. 정말 뭐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그래서 미리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가 때릴 거 타겟은 노동당사야. 노동상 이렇게 생겼어 하고 딱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쫙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렌즈를 통해서 쫙 쳐다보고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맞네 하고도 맞으니까 오케이 때리고, 아니네 하고 옆에 틀어서 때리고, 그래서 정확도를 스커드에 비해서 아주 높였어요. 그리고 군에서 탄두를 좀 현장에서 야전에서 갈아 끼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핵탄두 하고 싶고, 뭐 자탄식으로 하는 거 또는 고폭탄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갈아 끼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러자. 그리고 당시 미국이 MLRS 만들었는데 거기에 에이테킴스 집어넣는 거 보니까 MLRS 한 개 발사 차량에 2발의 에이테킴스 집어넣으니까 우리도 2발 하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미제놈들 요즘 이 걸프전 하면서 MD하고 패트리어트2 미사일로 스커드 막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MD라는 거 생겼더라. 그러니까 쟤들 못 막아내게 변칙 기동 좀 시키자. 비행 패턴 좀 바꾸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그런 새로운 기능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2004년에 개발을 완성했고 2006년도부터 실전에 배치했는데, 이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중은 21톤, 그리고 여기다 미사일 다 얹고 이렇게 하면 전투 중량은 45톤이 돼요. 544마력짜리 디젤 엔진 넣었고 8x8 8륜식입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발사 차량이고,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 미사일 길이는 7.3m, 지름은 0.92m, 그리고 1단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니까 기습 발사 능력을 대폭 강화했죠. 발사 중량은 3.8톤, 그리고 탄두는 기본형 300km 날아가는 걸로 하면은 700kg짜리 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걸 이제 500km짜리를 날리려고 하면은 480kg짜리 탄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핵탄두를 집어넣었을 때는 50킬로톤짜리 핵탄두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도 방식은 INS, 그리고 글로나스, 처음에는 GPS 했다가 상용 GPS, 이제 미국 거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자기네들 위성 가지고 글로나스 시스템 구축했죠. 그래서 위성 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 집어넣고, 그리고 DSMAC, 영상 대조 시스템 이렇게 집어넣어서 CP가 정말 2m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타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죠. 북한이 알솜 때리고 하는 거 보면 정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점 고도는 50km, 그리고 사거리는 500km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2006년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500km짜리 하면 안 되잖아요. 왜? 500에서 5,500km까지 지대지 무기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푸틴은 이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400km밖에 안 나가 하고 계속 우겼습니다. 끝까지 우겼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원점 그리고 탄착지를 추정 불가하게끔 만든 편심 탄도비행, 즉 MD 돌파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일단 고체 연료니까 이 이스칸데르는 기습 발사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편심 탄도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쏩니다. 쏴가지고 빨간색이죠. 빨간색처럼 기존의 탄도미사일은 쏘면은 떨어지는 거, 입사각과 반사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쏩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는데 확 꺾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다시 또 평행비행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쏘면은 이 레이더가 이 정도 각도로, 이 정도 스피드로 이 각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디 정도에 떨어지겠다. 그리고 어떤 각도로 떨어지겠다. 다 계산이 되죠. 탄도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떨어지고자 하는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미리
요격미사일 날려놓고 요격미사일 딱 날려놓고 계산대로 이제 날아오면은 보내가지고 마지막 최종 유도해서 격파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뭐 패트리어트 3나 뭐 사드나 다 그런 식으로 요격을 하는데 이게 어디 날아오다가 갑자기 확 꺾어서 내려 꽂히다가 다시 또 꺾어서 오니까 도대체 어느 지점에다가 미리 요격 미사일을 날려보내야 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이 힘들다. 이게 바로 편심 탄도비행이죠. 그리고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라면 전파 흡수 코팅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레이더파를 흡수해버려. 그래서 잘 안 들킨다. 레이더의 탐지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뭐 레이더의 탐지가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방 측을 패닉에 빠뜨린 MD 돌파 신기술을 선보여서 야 이거 지금 어떡하냐 하는 그런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이렇게 개량을 또 했어요. 자, 여기다가 한쪽에는 이 발사 차량에다가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꽂아놓고 한쪽에는 또 칼리브르 이게 이제 러시아판 토마호크라고 하는 건데 2,500km 날아가죠. 그럼 미국도 토마호크 있습니다. 그러나 지대지 무기 안 한다고 했지 함대지나 공대지 무기 안 한다 한 게 아닙니다. INF는 지대지 무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토마호크를 지대지 안 하죠. 그래서 함대지, 공대지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칼리브르를 지상에다가 꽂아버렸어요. 지대지 무기에다가 이 이스칸데르 발사 차량에 한 발은 칼리브르 2,500km짜리, 한 발은 이스칸데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INF 위반이잖아 라고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600km 날아가고 이스칸데르 M 개량형 그리고 이 칼리브르 2,500km 날아가는데 이거 반칙이잖아.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에게 야 내로남불 하지만 니들도 지금 프리즘 만든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프리즘이라고 하이마스 또는 에메랄레스 발사 차량에 들어가는 미사일이죠. 이제 하이마스 발사 차량에 에이테키스 빼고 프리즘 2발, 에메랄레스 역시 에이테키스 빼고 프리즘 4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프리즘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를 얼마로 발표했냐? 499km.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실제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700km 넘어요. 그래서 푸틴이 야 내로남불 하지 마. 니들도 지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러면 우리 뭐 INF 끝내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INF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강의 편심 탄도비행 MD 돌파 이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이 분쟁에서 이게 그냥 까보른가 하고 좀 뽀록이 나버린 겁니다. 왜냐 이 아르메니아가 이제 친러 국가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이스칸데르의 수출형인 이제 사거리 다운형입니다. 280km 날아가는 그 수출형 샀어요. 그리고 과거에 러시아 소련 시절에 샀던 이 그 토치카 단거리 미사일이죠. 185km 날아가는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게 막 이제 군사력이 딸리니까 미사일 쏜 겁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쐈는데 여기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바락8 요격 미사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락8은 속도가 막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쏜 탄도미사일이 바락8에 격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이스칸데르 그거 쐈는데 우리 막 2짜리거든 바락8이 그런데 격추가 돼버리네. 이거 까보로잖아. 니들 뭐 편심 탄도비행하고 한다는데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르메니아 아이 우리 이스칸데르 안 쐈어. 토치카 쐈어. 뭔 소리야. 안 쐈는데 뭐 도대체 뭘 요격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설전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딱 거기 들어가지고 아 우리 말이야 우리가 이 아르메니아 무기고 창고 다 열어봤는데 거기 이스칸데르 우리가 파란 그대로 다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쏜 거 이스칸데르 아니고 토치카야 토치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요격했으니까 그 남은 자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추진 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모터가 지금 토치카냐 이게 이스칸데르지? 장난치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쟁 끝난 지 1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칸데르다 아니야 토치카다 이렇게 서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판치를 이어서 또 러시아 무기가 실전에서는 형편없이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까보로의 대명사가 됐냐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증명된 까보로의 진리입니다.
판치르 정말 뭐 세계 최강의 지대공 야전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다가 그거 뭐 시리아에서 판판이 뚫리고 리비아에서도 판판이 뚫리고 이제 이런데 이스칸데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에서 이 바락 에잇의 요격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 거품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의 거품은 언제 꺼질까? 왜냐 편심 탄도비행을 하는데 마하 6의 속도를 확 꺾어버리면 이게 요격하기 힘든데 확 꺾기 위해서는 속도를 확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고 속도를 줄이니까 요격이 되더라 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속도를 꺾기 위해서 편심탄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그만큼 줄여야 된다면 이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공포스러운 요격 불가 미사일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 의심하지 마. 형이 최강이라면 최강인 거야 라고 하는 상남자분이 계십니다.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 이스칸데르, 북한이 허구한 날 쏘고 있는 바로 그 KN-23의 원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